2023년 12월 중국 산둥성 스다오완 조용한 해안 도시에서 작은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최초의 상업용 고온가스로 소형 모듈 원자로가 전력망에 연결됐습니다. HTRPM 출력 40만 킬로와트, 약 4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미국이 뉴스케일 인허가를 두고 수십 년간 씨름하는 동안, 유럽이 원전을 닫았다 다시 열어야 한다는 논쟁을 하는 동안 중국은 이미 원자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보다 더 일찍 움직였습니다. 2020년 시베리아 북극 연안 페베크 항구, 세계 최초의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 아카데믹 로모노소프호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실제로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방이 토론하는 사이 중국과 러시아는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의 전략은 단순히 기술 개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지정학의 무기로 쓰는 방식에서 이 두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노련합니다. 오늘 변곡점 LA은 중국과 러시아가 SMR로 무엇을 하려는지 그 전략의 실체를 데이터로 파헤칩니다. HTRPM을 이해하려면 기존 원전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HTRPM은 고온가스로입니다. 물 대신 헬륨가스로 냉각합니다. 연료는 지름 6cm짜리 당구공 모양의 구형 연료 펠렛입니다. 그라파이트, 즉 흑연으로 코팅된 이 연료봉은 섭씨 1600도까지 가열해도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물리적으로 용융사고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노심 용융사고가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HTRPM이 갖는 가장 큰 안전 혁신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온입니다. 기존 경수로 원전은 냉각수 온도가 약 320도 수준입니다. HTRPM은 95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고온의 열을 전기 생산에만 쓰는 것은 낭비입니다. 수소 생산, 제철 공정, 석유화학 공정의 열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탈탄소가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철강, 화학, 시멘트 산업을 원자력으로 직접 전환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중국은 HTRPM 1호기 운전 성공을 바탕으로 후속 모델 개발을 즉시 착수했습니다. 더 크고 더 많은 구형 연료봉을 자동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2030년대 중반까지 HTRPM 계열 원자로 수십 기를 중국 전역에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진짜 전략은 국내 보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출입니다. 이것을 원전 실크로드라고 부릅니다. 1대1로 인프라 외교의 에너지 버전입니다. 전략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중국은 원전 건설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저금리 차관으로 제공합니다. 원자로 설계, 건설, 운영, 연료 공급, 기술 훈련까지 패키지로 묶습니다. 수십 년간의 유지보수 계약도 함께 넣습니다. 도입국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 부담이 줄고 에너지 인프라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어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함정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연료 공급과 유지보수를 중국에 의존하게 되면 그 나라의 에너지 안보 자체가 중국 손에 들어갑니다. 차관 조건이 부담스러울 경우 항구, 광산, 토지 같은 전략 자산으로 갚아야 하는 부채 함정 위험도 있습니다. 스리랑카가 한반토타 항구를 99년간 중국에 임대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현재 중국 국영 원자력 기업 CGN과 CNNC는 아프리카 남아공, 케냐, 이집트,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동남아의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원전 협력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SMR 기술이 성숙하면 대형 원전보다 훨씬 빠르게 이 시장들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SMR 전략에는 군사적 차원이 있습니다. 중국이 개발 중인 해상 부유식 원자로 ACPR50S. 이 원자로는 공식적으로는 남중국해 도서지역 전력 공급용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남중국해에는 중국이 인공섬을 조성하고 군사시설을 배치한 난사군도, 시사군도 같은 분쟁 지역이 있습니다. 이 인공섬 군사기지들은 지금 디젤 발전기와 외부 보급선에 전력을 의존합니다. 분쟁 상황에서 보급선이 차단되면 기지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부유식 원자로가 이 기지들의 전력 자립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와 군사 전략이 하나의 원자로로 통합되는 구조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유식 SMR 배치가 남중국해 군사력 강화에 숨겨진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해상에 원자로를 띄우는 행위가 어떤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략은 중국보다 더 오래됐고 더 정교합니다.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라로사톰의 현재 해외 수주 장호는 약 1,600억 달러, 한화로 약 210조 원입니다. 25개국 이상에서 동시에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에너지 기업의 실적이 아닙니다. 러시아 외교의 핵심 도구입니다. 아카데믹 로모노소프호, 앞서 말씀드린 세계 최초 상업 부유식 원전입니다. 출력 70메가와트의 KLT40S 원자로 2기를 탑재했습니다. 2020년부터 시베리아 극동 페베크 지역에 전력과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RITM 2화렛, 레오시아의 핵추진 쇠빙선에 탑재되는 원자로로 이미 상용 공급 중입니다. 쇠빙선은 북극 항로를 유지하는 러시아 전략의 핵심입니다. 기후변화로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 항로가 열리면 러시아는 이 항로를 장악해 엄청난 지정학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RETM-200은 그 전략의 심장입니다. 비레스트 300, 러시아가 개발 중인 납냉각 고속 중성자로입니다. 2030년대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합니다. 핵 폐기물을 연료로 재활용하는 능력을 가지며 핵 확산 저항성이 높아 국제 수출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분야. 에피소드 2에서 말씀드린 포세이돈 핵 추진 수중 드론,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대양을 수개월간 항행하며 핵탄두를 운반하는 자율 무기입니다. 이것은 SMR 기술이 전략 억지력의 새로운 형태로 진화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SMR 전쟁에서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는 원자로가 아닙니다. 연료입니다. 앞서 에피소드 3에서 말씀드린 HA르,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 차세대 SMR 대부분이 필요로 하는 이 연료를 2024년까지 상업적 규모로 생산하는 나라는 러시아뿐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모두 러시아에 의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이 러시아 HA르 수입을 금지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테라파월의 와이오밍 프로젝트는 연료 확보 문제로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X에너지의 X의 100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막대한 정부 보조금과 민간 투자를 쏟아부었지만 연료 공급망 하나가 막히자 계획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러시아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카드를 준비해왔습니다. 원자로 기술뿐 아니라 우라늄 채굴, 농축, 연료봉 제조, 사용 후 핵연료 처리까지 전주기를 국내에서 완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망 통제가 러시아 지정학 전략의 핵심이라는 것을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재 미국은 자체 HA르 생산 체계를 급히 구축하고 있지만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공백기 동안 러시아는 HA르가 필요한 나라들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을 분석하면 한국에게 두 가지 명확한 교훈이 나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레퍼런스입니다. 중국은 HTRPM이라는 실제 돌아가는 원자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카데믹 로모노소프호와 RITM-200이라는 실제 운전 중인 SMR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적 하나가 수십 개 국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원자로는 이미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수십 조짜리 계약을 결정합니다. 한국의 ISMR은 2028년 표준 설계인가 2030년대 중반 첫 상업 운전이 목표입니다. 그때까지 중국과 러시아는 더 많은 레퍼런스를 쌓을 것입니다. 한국이 시장에 나왔을 때 이미 10년 이상의 실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데모 플랜트를 가장 빠르게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모 플랜트를 전략적으로 가시화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먼저 짓고 그 데이터를 국제 무대에 적극 공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공급망입니다. 러시아가 HA르 하나로 미국의 SMR 전략 전체를 흔든 것처럼 공급망의 병목 하나가 기술 우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SMR 수출 전략을 세우려면 연료 조달부터 완성된 원자로, 납품까지 전 주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가 논의된 것도 이 맥락입니다. 연료 주권 없이는 진짜 기술 주권이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통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논쟁보다 실행이 앞섭니다. 중국은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는 논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짓는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러시아는 국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 속에서도 로사톰의 수주 잔고를 200조 원 이상으로 쌓았습니다. 한국은 2017년부터 수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기술 생태계를 흔들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역설적으로 그 시기에 SMR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2018년부터 쌓아온 기술 격차 덕분에 지금 미국 빅테크의 파트너가 됐습니다. 탈원전 시대의 역행에서 살아남은 기업이 지금 한국 SMR의 제조 핵심축이 된 것입니다. 정치가 기술을 흔드는 나라는 결국 뒤처집니다. 한국의 SMR 전략이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에서 한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이 경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한국만의 카드를 분석합니다. 삼성중공업이 거제도 조선소에서 만들어낸 바다 위의 원자력 발전소, 세계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조선과 원전의 융합기술 FSMR의 충격입니다. 변곡점 LAB 데이터로 읽는 세상의 기울기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